보겠어요. 거기 있는 내용의 주제는 이거야. 식중심의 방정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 정의 다음에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림 중심과 식 중심이 있다. 그림 중심의 방정식은 네 가지가 있었고 1차 함수꼴 y 콜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y1 이퀄 mx-x1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m 부분을 x2-x1분의 y2-y1으로 대체하고 마지막으로 절편 방정식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이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낯선 놈이 절편 방정식이어서 절편 방정식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중심에 대응해서 식 중심의 방정식. 그래서 지금 나와 있거든. 그게 뭐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식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x,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봤을 때 내림차순, 정리,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만 적으면 이게 모두 직선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직선의 조건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식이 직선을 나타내는 조건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방금 전에 읽은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가 뭐냐면 이거야. 이럴 때지, 이럴 때. 이게 직선이 되려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보다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a, b가 실수일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다가 아니다. 이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지. a, b가 실수일 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적은 건 0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0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와 같은 말이 뭐죠? a가 0이고 b가 0이다야. 그것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야.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 그 박스에.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첫 번째 줄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차 동그라미 치세요. 1차. 1차가 되려면 A 또는 B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얘는 뭘 의미하느냐면 직선이다.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고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야. 직선은 몇 종류? 직선은 몇 종류? 자, 실전적으로 하겠어요. 직선은 몇 종류? 두 종류예요. 실전적이라는 건 수능을 말해요. 수능. 두 종류, 거기 세 종류인데요. 두 종류가 다시 한 종류가 두 종류로 또 쪼개져서 디테일하게 세 종류지. 그럼 두 종류가 뭔데요?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비스듬한 직선. 비스듬한 직선은 평면 좌표 단원에서 수직선에서 평면 위로 옮길 때 좌표 평면으로 개념을 확장시킬 때 강조했던 개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든 내분과 외분이든. 비스듬한 직선이란 이제 문제에서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이 등장을 하면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기울기의 정의와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했던 그놈이에요. 그럼 비스듬하다는 게 우리 수업에서 뭘 말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다야. 그래서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건 다시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그래서 세 가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세 가지 각각을 보면 x축과 평행하다는 거 뭐죠? a가 0이다. b는 0이 아니다. 이거는 b가 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A, B가 모두 0이 아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의 부정은 뭐죠? A, B가 0이다. A, B가 0이다. 같은 말이 뭐죠? A는 0이다. 또는 B가 0이다. 그것의 부정은 뭐죠?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한꺼번에 적는 거 할 수 있어야겠어요. 아무튼 이렇다. 세종이다. 지금 이런 경우 나누기, 분할 개념을 안다면 좌표 평면에 직선은 이것들 이외에 또 그릴 수는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이면서 이거, 이것이면서 이거, 이것이면서 이거는 없다 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다 이거지.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 세 개를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단다면.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결론이, 알아둘 결론이 중요하진 않은데 교육과정에서는 이 단원을 설명하는 결론이 이거야.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란 이걸 말해요. 그래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에 두 배나 적었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직선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거꾸로 모든 직선은 이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알아둬야겠어요. 알겠지? 추가로 함수로 본다라면,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무슨 함수죠? 가장 쉬운 거 1차 함수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서 선생님이 추가라고 얘기했지만 노란색으로 적고 있어요. y축과 평행하다. 이게 뭐죠? 함수가 아니에요. x축과 평행하다. 이건 뭐죠? 상수 함수예요. 1차 함수는 중2 때 배우고, 함수가 뭔지는 이때 같이 배우지. 1차 함수 때 처음 함수란 걸 얘기해. 원래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인데, 정비례 함수와 반비례 함수는 함수라는 이름을 떼고 관계로 바꾸고 함수를 그때 가르치지 않고 2학년으로 미뤘어요. 상수함수는 언제 배우죠?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론, 즉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울 때 배워요. 여러 가지 함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뭐 결론은 그거야. 그리고 이게 실전적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저거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중요한 거죠. 좌표 평면이에요. 평행한 직선이다. 너무 기본이어서 사람들이 무시해서 오히려 모르는, 수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이거 심화야. X축, Y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등장을 했다.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뭘 이용하라는 걸까? 평행이니까. 닮음? 해석기하 아니고 논증기하야. 평행하다는 거 뭘 이용하는 걸까? 하면은 이 평행한 직선에 의미 있는 두 점이 있다. 구조가 동일해요. 이게 비스듬하다면 이걸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거지. 얘는 두 점의 y좌표가 같다.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y좌표가 같음을 이용하세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y좌표가 같음을 이용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거 당연한 얘기지. 적어놓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 상태에서는 혹해갖고 다른 조건들, 복잡한 조건들에 혹해서 이걸 이용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이 얘기는 뭐야? y축의 평행한 직선은 x좌표가 같음을 이용하세요 라는 것이다. 알아두세요.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평행한 직선은 좌표가 같다. 중요하니까 또 적고 있어요. 비스듬한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수능이에요. 수능.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되겠다. 내가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어제 본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이 개념이 적용되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21번이었어요. 21번은 킬러 문항을 의미하고 난이도 최상이었어요. 참고로 어제 본 시험은 수학 1등급 컷이 82 정도로 추정돼요. 82가 1등급 컷이에요.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1등급. 나온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애들한테 제시할까 하다가 포기. 수학 1이라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들어가고. 아무튼 알아두세요. 나중에.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거 어려운 문제 등장할 거야. 이게 센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린트라든가 이런 데서. 일단 이거고 두 번째 알아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식중심이지.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뭔지 보겠어요? 수학의 원리 175페이지. 를 보면 필수 문제 2번을 보겠어요. 필수 문제 2번을 보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그러니까 뭐야? 좌표 평면의 직선이 된다 이거지.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그 밑에 봐. 내가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유제 2-1번을 보면 보기에서 직선, 이거 이제 식중심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기는 뭘 얘기하고 있니? 기울기는 양수이다, y좌표는 음수이다,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결국 묻고 있는 디귿은 필수 문제와 같지. 오케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묻는 게 뭐야? 하면 4분면을 지나다. 그게 아니라 무슨 중심? 식중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뭐죠? 그림과 관련해서. 그러면 출제 의도는 뭐죠? 식중심을 뭘로 바꿔? 이 앞에서 배운 그림 중심의 방정식 4개 중에 1개로 바꿔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 이해 갔나? 그런 거야. 당연하게. 오케이? 당연하니까 한번 풀어보겠어요. 필수 문제를 참고로 이용하지 말고 밑에 풀이를 보지 말고 풀어보세요. 유제는 아랍의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만.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밑에 풀이를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이해했죠? 핵심은 변형한다야. 뭘로? 그림 중심.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1차 함수꼴로. 오케이? 2차 함수꼴로 나타내면 1차 함수에서 나타내는 그림 요소가 뭐죠? 기울기와 y절편.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이다. 이렇게 갔잖아. 풀이 두 번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둬야 될 것. 이것도 그림 중심이다. 이것도 그림 중심이다. 이게 뭐죠? 지금 뭐 했니? 절편 방정식 적었어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요.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둘 다 양수죠. 양수다. 양수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죠? AC는 음수단가? 그 다음에 BC도 음수단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A분의 C가 음수란 말과 AC는 음수란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인 건 중학교 학생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C하고 A하고 자리를 바꿨나? 그렇죠? C하고 A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 C하고 A의 자리를 바꾸면 이거 뭐가 돼? X 마이너스 C A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A Y는 1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C하고 A의 자리를 바꿨잖아. 그러면 C하고 A의 자리를 바꾸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 묻고 있는 거죠? 얘의 부호는 뭔가요? 저 갖고 할 수 있나? AC의 부호는 뭔가요? AB의 부호는 뭔가요? 맞나? 이건 같네? 뭐 같지? 아래로 바꿨으니까 같이 해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음수다. 졸라 쉬우니까 이거는 음수다. 그럼 AB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림 중심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뭐 1참수꼴로 이게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 중심의 방정식은 무려 4가지가 되고 그 중에서 표준형과 표준형 변형, 즉 m과 뭐 x2-x1, y분의 y2-y1 이거는 실전적으로 미정계수끼리 연산이 되는 꼴이라 동자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만 이게 더 낫거든. 절편 방정식과 그 다음에 1참수꼴 2개가 적당하거든. 근데 너는 뭐야? 한 개만 가능하다고 착각할까봐 보여주는 것 뿐이야. 문제에 따라서는 1참수꼴이 유리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절편 방정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절편 방식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해 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 얘 부호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못 한다. 어떻게 되죠? A, B는 A, B는 뭐죠? 음수인가? 양수인가? 이 양수죠. 이 연산할 수 있다. 손 들어봐. AC가 음수이고 BC가 음수일 때 A, B는 양수임을 알 수 있다. 내려쳐. 그냥 이거는 지금 이 직선의 방식과 무관한 기초지,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경험을 하세요. 이론이 좋다가 아니라 네가 대충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본다. 이게 아니라 뭐 가장 간단한 건 숫자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1 하면 안 되지.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1. 그러면 1 양수. 오케이. 실전적으로는 그런 거야. 왜냐면 일반적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놈에 대해서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가장 실전적이에요. 진짜로 실전에서 그렇게 해야 돼. 실전에서는 순진무구하게 이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참고야, 참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원이 중요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 네가 이런 걸 못한다는 게 말이 돼? 그렇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굳이 이렇게 하나요? 그냥 곱하면 되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지금 뭐 했죠? 음수의 처리. 이거 어디서 있었죠? 실수의 지식이라고 나눠줬던 프린트 기억나나? 거기서 음수는 양수로 바꾸거든.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양수잖아? 그럼 양수끼리는 더하거나 곱해도 양수다. 이게 양수의 닫힘성이었거든. 그래서 곱해. 그래서 곱하는 거야. 그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물론 그거 적어도 되지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A, B, C 제곱은 양수다. 오케이? 근데 C 제곱이 C는 0이 될 수도 있는데 0이 되면 허무하니까 지금 0이 되지도 않지. 0이 안 되지. 이게 자체가 뭐야? A는 0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지.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이게 양수죠.
양수로 양변을 나눈다. 따라서 A, B는 양수다. 이런 논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 대입할 생각도 못해. 이런 논리적 절차를 거칠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뭐야? 대충 어떻게 뭐 얘 제곱을 해봐. 그냥 곱해. 뭐 이건 단순하니까 곱하면 되지. 이런데 블로킹을 당하지 말라고 노란색으로 해준 거예요. 알겠죠? 이론이야. 음수의 처리, 양수의 닫힘성, 그 다음엔 이게 양수라는 걸 알아본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은 뭐 됐다. 뭘 계속 얘기해. 아무튼 이렇게 푼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식중심의 방정식에서는 네가 알아둘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1차 방정식과 직선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직선이 세 종류. 1차 방정식도 세 종류. 오케이? 거기서 심화는 세 종류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평행한 직선과 비스무리한 직선을 나눠서 비스무리한 직선은 앞에서 했고 평행한 직선은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수능적으로.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식중심은 그림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주제예요. 이 문제의 주제는 식중심은 그림 중심으로 바꿔서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이게 포인트고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은 그림 중심의 방정식은 1차 함수 꼴만 생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절편 방정식을 이용할 생각도 하세요. 이거 얘는 보너스.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등식을 다루지를 못하니까 부등식만 나오면 등식보다는 약간 불안 초조 하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1차 수업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공식이나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자,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잖아. 어떻게 구성된다 했죠?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참고로 직선이든 원이든 정의 자체는 중학교 이전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 그런데 선생은 직선이든 원이든 그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방정식. 방정식이 끝났어요. 방정식은 큰 1번으로서 크게 두 개. 그림 중심과 식 중심.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식 중심은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위치 관계거든. 참고로 일단 알아둬야 될 게 위치 관계가 기하의 최종 목표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기하라는 과목의 최종 목표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현재 위치는 어떤 관계에 있니? 그래서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었어? 다른 도형과의 위치 관계죠. 다른 도형이 뭐가 있는데? 다른 도형은 뭐가 있니? 하면 지금 무슨 단원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기하 파트에 들어와서 배운 도형이 뭐가 있니? 평면 좌표의 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의 직선. 그래서 점과 직선. 뭐와 다른 도형이 뭐 무슨 도형과 지금 직선의 방식과 주인공은 직선이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 직선과 점의 위치 관계는 몇 종류니? 두 종류죠.
교점이 한 개인 경우와 교점이 없는 경우. 교점이 한 경우는 어떻게 하니? 그 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야.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니까 따로 하지 않아. 그래서 교점이 0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따질 개념이 뭐니를 생각하는 거고, 그게 뭐야? 거리야, 거리. 일치하지 않는 두 점에 대해서 따질 개념이 뭐였듯이? 거리였듯이.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왜 배우니? 위치관계야. 교점이 0개인 경우에. 알겠죠?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부터 여기서는 먼저 하는 거거든. 그럼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게 네가 지금 한 거죠. 2-1. 직선 대 직선 이렇게 적겠어요. 그러면 직선 대 직선은 위치관계가 몇 종류야 하면은 세 종류인 거죠. 세 종류. 이게 원리. 일단 적어주면 페이지 171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고, 세 종류가 뭔데? 교점. 항상 명심하세요. 최종 목표인데 이 위치관계를 따지는 기준이 뭐냐 하면 교점이야. 교점의 개수. 자,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 뭐죠? 실근의 개수. 어디서 배우는 거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단에서 배웠던 거야. 그래서요, 여기서는 실근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로 끝나는데, 다시 나중으로 넘어가면 이제 함수단으로 들어가면 다시 함수단은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2에서는 미분법 단원으로 넘어가면 실근의 개수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그때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따진다로 넘어가요. 다시. 아무튼 이거 교점의 개수 보면 실근의 개수. 그래서 방정식, 구성 이런 것들은 기계적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그 해석학이 아니고 저기 기하학이라서 실근이라는 용어가 잘 등장하지는 않아.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도 참고니까 저거 기계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네가 본 여기에 실근의 개수가 있든 없든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 갔지?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직선과 직선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니 하면 0개, 1개, 2개. 2개면 당연히 자동으로 뭐가 돼? 3개 이상 포함이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오케이? 0개일 때를 뭐라 그래? 평행. 1개일 때는 위치관계를 뭐라 그래? 만난다. 그냥 끝이야. 만난다.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 하면 수직이지. 그래서 평행과 수직 되는 거거든. 2개는 일치인데, 일치는 평행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해요.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평행이야. 문제는 뭐냐면, 평행하면 네가 뭐가 떠올라? m과 n' 같다. 또는 a'분의 a 이퀄 b'분의 b 이퀄 c'분의 c는 아니다. 알면 뭐야? 이 문제 푸는데 뭐 또 무슨 도움이 돼? 이거 주제가 평행이거든? 근데 이거 못 알아보거나, 평행인지 못 알아보거나, 두 번째, 평행인지 뭔가 어디서 본 기억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거라 이거지. 평행 조건. 여기서 말하는 평행 조건이란 네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 예를 들면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있죠. 거기에 당연히 평행이 등장하겠죠. 그때도 사용되고, 문제에서 평행이다 에서도 사용이 되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야. 모든 거에서 엄청 많지도 않아요. 평행이다. 그 시작은 뭐냐? 시작이 뭐냐면, 뭐 왜 그게 시작인지 설명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알겠지? 안 하고 그냥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 뭔데요? 각이 같다. 각이 같다. 각이 같다야. 이때 말하는 각은 뭘까요?
당연히 동위각. 억각이 같아요. 이게 시작이야. 이걸 평행의 정의는 만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 동의각이 같을 때 평행하다. 성질이 아니고 평행의 정의가 동의각이 같다가 평행의 정의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지?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참고로 내가 뭐라고 그랬지? 동의각이에요. 제발. 동의각이 같다야. 같을 때 동의각이라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럴까? 문제에 나온 게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 이걸 동의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수학의 전부인 학생들은 이게 동의각이 아닌 줄 알아. 아무튼 동의각이 같다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여기서 파생되는 게 수학에서 각이 같으면 뭘 하는 거죠? 수학에서 각이 같으면 뭘 하지? 닮음이야. 수학에서 각이 같으면 닮음이야. 두 직선의 평행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각이 같으면 닮음이야. 그럼 봐봐. 평행임의 시작이 이건데 이것은 이거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니까 그냥 평행이면 닮음 이렇게 보통은 조건화시켜서 알아두는 거거든. 근데 평행이면 왜 닮음인데? 평행이면 각이 같다고. 각이 같으면 닮음을 이용하는 게 수학이야. 기하학도 아니고 그냥 수학이.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닮음에서 뭐가 나와? 닮음을 해석 기하로 표현한 게 m과 m'은 같다야. m과 m'은 같다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각이 같다. 각이 같은데 왜 m과 m'이 같죠? 각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아. m이 뭐야? 같아. 알겠죠? 알겠지?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역도 성립해. 0도에서 90도만이 아니고 0도에서 180도까지도.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가 1대1 함수라서. 그런데 그냥 역도 성립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성립 안 하는데 삼각함수로 넘어가면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m이고 이게 m'이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가 끝이 아니라 이거랑 각이 같다. 동의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 필요 충분 조건이 엄청 많아요.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엄청 많아요. 오케이? 그 중에 대표가 뭐냐 하면 이거야.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그럼 뭐가 같아? 수학은 논리학은 다 같다라니까. 여기서는 뭐가 같을까? 이 거리와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다른 점이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야. 알겠죠?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유명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죠? 수직이면 뭐? 수직이면 뭐? 삼위일체. 좀 이따 할 거예요. 첫 번째가 평행이고 두 번째가 수직이잖아. 수직이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 선생님 말하는 삼위일체가 뭔데? 세 가지가 같은 게,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고 다른 개념인데 서로 뿌리가 같아. 나는 내 동생이 있는데 나는 내 동생과 같다면 자폭할 거예요. 내가 내 동생과 같다고 하면 자폭할 거야. 그런데 뿌리는 같아. 이런 관계를 일체라고 선생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럼 뭐냐? 세 가지가 뭐냐? 수직, 곱셈,
넓이. 오케이? 이 수직이어서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같다야. 지금 내가 표현한 게 뭐죠? 그래서 이거야. 평행할 때 뭐 같아?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야. 유명한 거야. 알죠? 오케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죠. 역도 성립해요. 아무렇게 그렸는데 역도 성립한다는 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고 넓이가 같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그럼 이거는 항상 평행이라 할 수 있나? Yes. 아닐 것 같은 어떻게 길쭉하게 하면 아닐 것 해봐라. 어떻게 보지? 인터넷을 봐. 알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이유는 뭐지? 공통 부분. 이거 중요해요. 공통 부분이다. 자, 나중에 내 공통 부분만 빨간색으로 적었다라고 강조할 거예요. 문제 풀 때. 공통 부분. 공통이란 말 자체가 같다의 다른 말이야.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를 찾는다고 했잖아. 이 같은 거야. 여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같은 부분이 어디죠? 여기. 넓이가 같으니까 같은 넓이에서 같은 걸 빼. 그러니까 같지. 지금 이해 갔죠?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요. 이것의 예제가 그 문제야. 오케이? 이것의 예제가 이거야. 자, 아무튼 그 예제는 둘째 치고 평행 조건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뭔가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길 봐. 수학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이론에 관심이 없어. 어떤 개별적인 문제를 맞추느냐, 동그라미로 할 수 있느냐, X로 해서 실망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으면 너는 실력 향상을 기대하지 마. 너는 네가 풀어본 문제가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 거기 올려놔 줄래? 땡큐. 네가 맞을 수 있는 문제의 전체 집합이야. 네가 풀었던 문제를 네가 맞출 수도 없겠지만 뭔 말이냐면 네가 안 풀었던 문제는 절대 못 맞춰. 물론 개나 소나 맞추는 쉬운 문제는 뭐 안 풀어봤어도 맞출 수 있지만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설명할 때 이거라 하니까 이거 이제 존나 본능적으로 여기에 집착하는 애가 있죠. 평행 조건은 뭐야? 각이 같다. 평행하면 각이 같다. 무슨 각이 같아?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수학에서는 각이 같으면 닮음을 이용해. 닮음하면 선생님 아는 거 뭐 잘 몰라. 그냥 AA 닮음밖에 몰라. AA. 각이 같으면 닮음이야. 이건 닮음을 얘기하는데 닮음으로 이해 안 가면은 각이 같다. 그래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인 이거 하나.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물어. 알겠죠? 여기서 가장 낯선 게 닮음이 낯설다 그러면 중학교 졸업이 의심스러워. 배웠긴 했지만 낯선 게 이거라서 이 문제를 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에 이거랑 그림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거랑 이 프린트 문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문제의 핵심 부분은 이거야. 문제 진술에 같다가 어디 적혀있죠? 같다가. 두 부분의 넓이의 변화 없이 란 말이 두 부분의 넓이가 이전과 이후가 같다지. 같다. 오케이? 같다지.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졸라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뭘까? 여기 봐. 이게 이거예요. 그럼 답은 이건가요?
두 개밖에 없니? 여기에 점은 요 두 개밖에 없니? 오케이? 이거거든? 근데 이후의 풀이는 좀 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나는 이걸 아는데 이걸 못 알아볼까? 질문이 잘못됐어. 아직도 여기 문제 보고 있죠. 내가 지금 이론 설명하는데, 그게 본능이라니까. 그냥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이론 타기는 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힌트가 나오면 문제를 맞춰야 돼. 못 말했으면 물 마시듯이. 봐. 왜 나는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이걸 아는데 문제 풀 때 안 떠오르죠? 질문이 잘못됐다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이걸 안다고 표현한 게 잘못됐지. 넌 몰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맨날 답답한 거지. 풀고 난 다음에 난 안 풀릴 거야, 안 풀릴 거라지. 원래 못 푼 거야. 왜? 모르니까. 내가 왜 몰라? 난 이거 알고 있는데. 이런 거야. 나 센이 몇 번인지 몰라. 뭔 말이냐면 작업하는 내가 지금 보는 갖고 있는 센 말고 작업하는 용도로 센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사. 그 찾는 시간보다 사는 시간이 훨씬 나한테는 이득이야. 그래서 그냥 사.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있긴 있다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할 건데 그게 뭘 아는 거야? 그게 나한테 있는 거야?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내 눈앞에는 없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방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모르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안 돼. 왜 그럴까? 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까? 왜?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정리정돈을 시키면 되나요? 그러면 네 정리정돈이란 게 뭔 말이야? 네가 이 지식이 네 머리통 속 어디에 있는지 묘사할 수 있나? 그게 뇌 전두엽? 이 새끼가 지금 미쳤나? 전두엽? 네 머리통 속이면 두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식 체계의 위치에서 얘는 어디에 있니? 당연히 표현 못하지. 왜? 너는 지식 체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체계만 있으면 되나요? 체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계 자체를 까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 책장이 있어. 책장에서 딱 책 꽂은 넘잖아. 책장이 종이였어. 책을 넣으면 와르르 무너지지. 단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반복이 돼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뭐 하라는 거죠? 이해를 한 후에, 이해를 한다는 건 책의 어디 안에 있는지를 자각한 후에 그 다음에 졸라 반복해야 돼. 졸라 반복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졸라 반복해. 그냥 반복이 아니고 졸라 반복했을 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해. 근데 자기가 배웠으면 풀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안 풀려. 그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어요? 마무리해보세요. 시작. 뭐 거의 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어떻게 푸느냐? 또 내가 이거 하면은 나도 할 줄 안다. 이지랄 하지 마세요. 두 점은 뭐? 선분이니까. 선분. 오케이? 그래서 넓이의 변화가 없어. 넓이가 같다야. 평행이야. 이 점을 지나고 평행이다. 오케이? 그런데 직선이 돼야 돼. 아무렇게나 그것도 그거야. 그런데 직선이 아니지. 직선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지.
그러면 뭐 두 개, 이 경계를 두 번의 넓이 변함없이 A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죠? 이 직선은 A점을 지나지 않죠? 여기 봐. 이 점은 A점을 지났고 A점은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지. 이게 뭔데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지금 이해 갔나? 이 점은 어떻게 구하는, 환장한 건데.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절편을 구해. 이거 2,1이래잖아. 기울기가 이거랑 같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나오잖아. 그것의 x절편이 이거야. 이해 갔나? 그럼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구해. 그게 답이요. 알겠지? 문제를 바꿔서 뭐 B인가 여기가? C를 지나는 직선을 하면 이게 답이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게 뭐야? Y 콜 6인가? Y 콜 6? 오케이? 그래서 이 직선과 Y 콜 6일 때 X 좌표를 구하면 점이 나오잖아. 그럼 두 점이 지는 직선을 방정. 그래서 답은 Y는 이렇게 된대요. 알겠죠? 오케이? 요 직선의 방식이야. 요 직선의 방정식.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평행 조건을 마무리하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뭘 가르쳤나 봐. 나는 이거 안 가르쳤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여기 두 가지가 뭐죠? 여기에 왜 적혀 있나? 이 내용들이 왜 그렇게 적혀 있나? 오케이?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딸랑 이것만 하고 살아남으려고 용쓰지 마. 평행, 고등학교에서 평행은 이게 다야. 알겠죠? 오케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다라는 걸 선생은 절대 나열식으로 하지 않아. 절대까지는 모르겠고 10개를 가르치면 9.5개에서 0.5개 정도는 나도 나열식으로 가르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뭘 가르쳤죠? 이것과 그 개념,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르쳤고 5개를 나열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가르쳤어요. 연관성을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 안 돼요. 기억 안 되면 아까처럼 너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맨날 누군가 해설해 줄 때만 떠오르는 그런 아무 때도 쓸데없는 지식. 오케이? 그런 게 돼버려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